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요,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목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숙지시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로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성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공약수. GCD라고도 하는데요.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합니다. 정의는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중요한 포인트, 공통 약수 중 가장 큰 수. 학생들 지도하실 때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일단 다 적게 하시고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핵심어만 표시해봐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도 잘하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도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 부분만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의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자, 성질 먼저 읽어볼게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살짝 메모하게 지도하세요.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놓고 그것의 약수를 구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긴 문장을 일부러 적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구조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를 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를 36과 그 다음에 60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잘 알겠지만 공약수, 보이는 거 먼저 한번 해보면 되죠. 6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눴더니 여기 몫이 6이고요. 60을 6 나누니까 몫이 10이었습니다. 다시 6과 10을 또 나눌 수 있는 수가 보였죠. 그가 누구죠? 2죠. 그래서 2, 여기 몫이 3이고요. 10을 2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겠습니다. 3과 5의 공약수는 1 말고는 더 이상 없죠. 자, 그래서 6과 2를 곱한 바로 이 값, 즉 얼마죠? 12가 36과 60의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에 학생들 지도하실 때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36의 약수를 실제 다 나열해보게 하시고요. 60의 약수를 다 나열해보게 하신 다음에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쫙 나열하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바로 누구냐? 최대 공약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의 약수를,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1, 2, 3, 4, 6, 12 해가지고 총 6개인 거. 그리고 빠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 1을 더해 곱해서 개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게 되면은 빠짐없이 구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6, 12는 모두 36의 약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0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12가 바로 무엇입니까? 최대 공약수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나열한 다음에 짚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은 36과 60을 각각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은 차근차근 해도 되지만 조금 익숙해졌다는 가정 아래 4, 9, 36. 4는 2가 2번이고요. 9는 3이 2번인 수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60을 소인수 분해하면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6과 10이 딱 보였습니다. 6은요. 2와 3의 곱이고요. 10은 2와 5의 곱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모두 소수죠? 그래서 소수 2가 2번이다 라고 해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마지막 3 하나, 5 하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36과 6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뭘 우리가 표시했죠? 맞아요. 공통. 공통이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도 공통인 소인수만 보는 겁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뭘 본다고요? 공통인 소인수, 공통인 소인수. 그러면은 누구 있어요? 그쵸? 2가 공통인 소인수고요.
그 다음에 3이 공통인 소인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니 지수를 비교해서 같거나 작은 아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2, 지수가 같죠?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공통인 소인수가 3이잖아요. 3의 지수를 바라봤을 때 여긴 2고 1이잖아요. 3의 제곱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3, 3의 제곱이고요. 3의 1제곱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3입니다. 그 중에 공통인 것 중 큰 게 3의 1제곱이죠.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를 비교했을 때 지수를 보고 같거나 작은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의 1제곱, 바로 이것이 누구입니까? 2의 제곱이 4, 3, 12.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6과 60을 뭘 구한 거예요? 얘가 최대 공약수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먼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36 소인수 분해, 66 소인수 분해. 자, 그런 다음에 공통이 중요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 공통 소인수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비교해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쪽. 같으니까 2가 나왔고요. 비교해서 작은 수 1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1이요. 그래서 이걸 곱한 결과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이번에는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전에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저희가 뭘 했냐. 바로 36과 60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 먼저 접근해 볼게요. 얘 봤더니 6이 보여서 몫이 6이고 60을 6 나눴더니 몫이 10이었는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6과 10을 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약수 보이죠?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2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눴습니다. 2, 3은 6, 10을 2로 나누면 몫이 5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3과 5는 1 말고는 더 이상 공약수가 없어요. 이때 멈춘다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곱한 결과 12, 이것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알아봤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도 알아봤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36이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 12 곱하기 3, 60이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최대 공약수 제가 굳이 GCD라고 적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GCD 줄여서 우리는 G라고 하거든요. 최대 공약수 G에다가 곱해지는 나머지 수가 이렇게 있을 때 문자화 해가지고 지도하시는 것도 좀 좋거든요. 그랬을 때 요 3하고 5가 갖는 의미 얘는 뭐냐면 1 말고는 더 이상 공약수가 없어요 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 합니다. 정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인 거니까 한국말로 해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어로 말할 거고요. 그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어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서로세요라고 하면은 두 수는 무슨 관계예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얼마?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얼마라고 했을 때 이 얼마에 해당되는 이 A, B가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이면 곱해지는 G에 해당되는 이 값은 최대 공약수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자, 이제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LCM이라고 하는데요. 제 발음이 좀 원어민스럽지는 않습니다. Least Common Multiple이라고 해서 LCM이라고 합니다. 정의는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공통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문장 혹은 가지고 있는 그에 준하는 문제집이나 학습서를 펼쳐놓고 적으세요라고 지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소 공배수의 뜻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표시하세요라고 하면 공통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성질은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것을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제를 만들도록 지도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똘똘이야, 너가 지금 풀었던 문제집들 중에서 너만의 예제의 문제를 몇 개 좀 찾아봐.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이 문장이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비교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요 라고 하세요. 그래야지만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지도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바로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정리 들어갈게요. 자, 최소 공배수 또한 소인수분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18과 30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나눗셈 이용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최대 공약수를 찾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 최소 공배수는요. 18과 30의 최대 공약수는 6이거든요.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얘는 몫이 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3과 5는 무슨 관계인 걸 확인했기에, 그렇죠. 서로소 관계인 것을 확인했기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 G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18과 30의 최소 공배수 줄여서 L이라고도 씁니다. 라지 L이라고 써요. 요거 앞자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요. 최대 공약수 6에다가 나머지 서로소에 해당하는 모든 수를 곱했잖아요. 이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소인수분해 이용한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항상 꼭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30에 3 곱하니까 90이 되겠죠. 즉 18의 배수를 쭉 나열하면 언제가 90이 있겠죠? 그리고 쭉 가겠죠. 30의 배수를 쭉 나열하면 30, 60, 90 처음으로 배수가 되는, 동시에 배수가 되는 그 i를 기준으로 그 다음 번째 공통의 배수는 90의 배수인 그 다음 뭐예요? 180, 그 다음 27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셔야지만 활용편에서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수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8은요 2, 9, 그쵸. 그래서 2 하나에 9는 3이 2번이고요. 얘는요 3 곱하기 10이 보이죠. 10은 2 곱하기 5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지금 했던 과정에서 최소 공배수는 배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모든 소인수를 일단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해요. 소인수만 생각하면은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5가 나오죠. 일단 곱하기로 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죠. 여기 공통인 소인수를 바라봤을 때 이거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이거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비교했을 때 같거나 큰 거를 선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3의 제곱과 3만 볼게요. 3의 제곱의 배수가 돼야 돼요. 9의 배수죠? 3의 배수는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거의 배수이면서 이거의 배수인 것은 공통인 소인수에 한해서 지수를 뭘 택해야 돼요? 큰 걸 선택해야 되죠. 같으면 같은 거, 아니면 다르면은 큰 거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할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특별히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각각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같거나 큰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까지 모두 곱해 주어야지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일단은 2랑 5를 먼저 곱하면 10이잖아요. 10에다가 3의 제곱 9를 곱하는 거니까 90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배수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알고 있던 방법으로 인지를 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소인수분해 이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수를 비교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시키셔야지만 이 아이가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앞에 제가 성질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정리가 되시지 않아요?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지요. 제가 지금 리듬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 효과는 제가 단연간 지도에서 증명한 방법인데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모두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지요. 이렇게 나눗셈의 의미로. 그 다음에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배수 개념이잖아요. 뛰어가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지요. 이런 식으로 모션을 사용하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면 더 재미있는 모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공부했으니 그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관계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응용하는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곱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수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편의상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이 되는데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제가 라지 A, 라지 B를 바꿔버릴게요. 뭔가 좀 설명하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두 수 A, B가 주어져 있는데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이라는 주장을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들의 최대 공약수가 G예요 였단 얘기는 여기에다가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 몫에당한 아이를 제가 스몰 a,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G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요 두 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요? 그렇죠. 서로소 관계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자료 써볼게요.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얘를 나눈 거니까 몫이 A고요. 곱해서 A. 이 관계도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은 몫이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관계라고 했죠? 얘네 둘이가 서로소.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나머지 서로수인 두 수의 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두 수의 곱을 한다는 얘기는 A와 B를 곱하는 건데요. 그것은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죠.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가 됩니다. 맞나요? 곱셈 순서 바꿔서 곱해도 괜찮죠. 그러면은 G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G 곱하고 A 곱하고 B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제 보이시죠? 바로 이만큼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L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G 곱하기 L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 혹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알면 나중에 탈때거든요. 사랑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네 저희 때 많이 들어봤죠. LG 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알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가지고 L과 G의 곱이다.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 혹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 근데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시고요.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이 문자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때 좀 이렇게 더 친근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도하시는 꿀팁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는요. 공통인 소인수만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용할 때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요. 공통인 소인수만 보게 하시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모든 소인수를 보시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공통 소인수, 지수, 같거나 작은 거.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그 중에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같거나 큰 거. 이런 식으로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면 서로소가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두 수는 서로소 관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사실을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항상 두 수 중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그 기호 사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숨가피 달려왔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심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마구마구 생각나니까 제가 오늘 다 녹여드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선생님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